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제 80년대의 전성기를 좀 누리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그 명성을 레인저나 네이비실한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많아. 근데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와.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해군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다라고 들었거든. 해군에서 그런 홍보 목적으로 영상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이런 특수부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탐 크루즈 영화 나왔던 탑건 영화 있잖아. 전투기 조종사 그치, 영화. 그치. 그게 사람들이 다 공군으로 알고 있는데 해군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거든. 아, 맞아. 함정에서 하잖아, 함정. 그래서 그 탑건 보고 공군에 지원했다가 고참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졌다는 그런 썰이 엄청나게 많아. 그 미국에서? 미군들 중에서 매버릭. 그 탑건 영화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이번에? 매버릭이라고. 아, 우리 탐 형님도 몸을 너무 안 사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해군에서 방금 뭐 네 말처럼 해군에서 그런 걸 되게 권장하기도 하고 레인저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가 단기간 타격 임무에 가까운 작전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영화로 촬영하기가 좋지. 그런 것들이 제로 다크 서티나 뭐 이런 거 보면 빈라덴 사살 작전, 뭐 네피언 스피어 작전 이런 것만 봐도 론 서바이버도 어차피 네이비실 얘기고. 맞아, 진짜 극적이 그런 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나 적 후방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오래 머무르면서 직접 타격 임무 외에도 게릴라전이나 적국 내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포섭이라든지 훈련, 뭐 게릴라 양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타격, 민사 심리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대민 지원이라든지 그 적지의 이제 특수 정찰이나 정보 수집 같은 이런 비정규전, 직접 타격 이외에 많은 작전들을 장기간 수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경향도 크고 기밀에 속하는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 명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세냐 그러면 요즘은 네이비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는 뭐 네이비실이 실적으로 그린베레나 뭐 델타포스를 압도했다, 대부그루가 뭐 델타포스를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군 기자나 군사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반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그치.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괜한 또 분쟁을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 각자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틀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표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이 있겠네. 맞아. 게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롤모델인데 그치. 모토인데 갑자기 네이비실이 더 세다 그러면 장난. 이것들이 지금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약간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대학교?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임무 특성상 CIA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치면 HID나 UDU에서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국정원 특채로 가는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 707에서도 그 대통령 경호실 특채로 가고 막 그래. 나 아는 동생도 707 출신인데 10몇 년 전이구나. 나 그때 대통령 경호실 준비할 때인데 707 출신인데 9급으로 갔더라고. 특채로. 경호 공무원은 7급부터 있거든. 근데 9급으로 특채로 갔더라고. 그래.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라든지 국가대표에서도 뽑고 특수부대에서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12솔저스 임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다뤘다라고 하면은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흑역사도 좀 있거든. 그치. 다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완벽한 데가 어디 있겠어.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론 서바이버 레드윙 작전이 완전히 5점이잖아. 그렇지. 네이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흑역사를 좀 썼던 내용도 있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 때인가 거의 뭐 부대가 해체되다시피 해가지고 정규 TO에서 거의 20% 정도만 남고 다 사라졌던 적도 있었어.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라 가지고 비정규전이나 뭐 이런 걸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처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프라는 데 있잖아. 그 시프가 2010년쯤 넘어오면서 CRF로 바뀌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대도 지금은 해체가 됐어 전부 다. 그러면 미국 그린베리 안에는 707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없는 건가? 이제 델타포스가 이제 그 임무를 다 수행을 하겠지. 아, 델타포스. 델타포스는 또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시프가 해체된 이유는 뭐 사실 델타포스나 대북으로 뭐 실 6팀이나 이런 임무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겹치는 것도 있는데다가 부대 관리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결국에 돈이잖아.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인데 그 미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타격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린베레를 더 늘렸다라고 했듯이 근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베레 본연의 임무인 비정규전에 이제 그 중국을 의식해서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정보전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국지전, 비정규전, 적지에 들어가서 교란, 마을 주민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과의 그런 분쟁이 많잖아. 그렇지. 대만이나 홍콩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겨냥을 해서 이 부대는 해체라고 너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 뭐 사례가 있다면 아까 12솔저스 같은 경우에는 참 멋있는 사례잖아. 그렇지. 가서 뭐 정말 불과 며칠 만에 혁혁한 공을. 반대로 13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리비아 내전 관련해서 리비아가 어떻게 몰락을 하고 그 안에서 테러리즘이 어떻게 활성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게 힐러리 그 여사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후보였지. 힐러리의 이제 가장 뼈아픈 흑역사인데 그때 당시에 리비아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게 그 시프 특전단이었대. 오키나와였나? 뭐 그 리비아 대사가 습격 당했을 때 그 긴급 호출을 받고 이제 가는데 하필이면은 이 시프 얘들은 자기들 자체적인 항공 자산이 없대. 그래서 그 항공 자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로아티아 군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던 시프 부대가 결국에는 늦게 도착한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리비아 대사관 인원들을 구출해내고 했는 게 결국에는 그 PMC, 뭐 네이비실 레인저 출신들의 그 민간 군사 기업체에 이제 그 돈 벌려고 갖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호출을 받았는데 영화 장면에서도 보면은 시프 대원들이 C-130 수송기를 타는 장면이 조금 나와. 마이클 베이 영화인데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아마 해체의 수순을 밟는데 더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 뭐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지만 그런 흑역사도 있는 그린베레. 이 정도면 더 솔저스 하기 전에 그린베레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최상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시청자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린베레 출신 멘토로서 부대를 대표하는 인원이 와가지고 한단 말이야. 뭐 그린베레 미국에, 영국은 SAS, 스웨덴은 SOG, 우리나라는 707 특전사고. 그래서 이 부대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프리뷰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린베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린베레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슬로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원티어 부대가 아니라 탑티어 탑 오브 더 탑 오브 더 탑 오브 더 탑 티어 탑 오브 탑 티어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이 슬로건 하나만으로서도 나는 그린베레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린베레는 최고다. 그리고 그린베레를 모토로 창설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전사에 몸담았던 일원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좋습니다. 이거 이 강철 부대와 다르게 나름대로 이제 큐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 딥하게 우리가 먼저 다큐를 찍어버렸어 지금. 우리가 먼저 완전히 진정한 다큐를 방송에서 이런 내용 다루겠어 못하지. 뭐 미
그린베레 그러면 그린베레 뭐 살짝 한 몇 초 나오고 끝나잖아. 그런 설명들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해해. 왜냐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번에 이슈가 됐지만 나도 그거 재밌게 봤단 말이야. 와킹 댄스가 뭐고 걸스 힙합이 뭐고 이런 걸 몰라. 근데 사람들이 와킹에서 세계 최고의 뭐 수준을 가진 뭐 립제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해. 어디 찾을 자료가 없잖아.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린베레가 뭐 하는데요? 이제 이런 정보를 줘. 나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훨씬 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과몰입을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과몰입을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 보는 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요소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린베레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거는 뭐 한 편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분량이네. 한 3편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린베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또 우리가 더 솔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밀리터리 예능, 이 서바이벌에 대한 열풍이 있기 때문에 기본 평타 이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 이상 그린베레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박원종 중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더 솔저스로 또 리뷰해야죠. 근데 나는 리뷰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군의 근현대사 특수부대에 대한 공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알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강철부대 시즌2에서 만나 뵙기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외모 일으키기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자, 들어가. 고생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